오늘 맨시티전은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가 토트넘의 4연패를 예상했지만 극적인 골들로 3대3 무승부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토트넘이 무패 행진을 달리며 주전들이 이탈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일 보고 싶었던 게 맨시티전이었는데 오늘 너무 무서웠습니다. 맨시티는 진짜 탑티어 클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맨시티 킬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는데요. 경기 시작 6분 만에 손흥민은 맨시티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진짜 펩 감독님이나 클롭 감독님이나 손흥민이 정말 밉겠어요. 사실 손흥민의 첫 득점이 높게 평가받는 것은 이게 개인 기량으로 넣은 골이기 때문이죠. 클루세스키가 뿌려준 롱패스는 이미 맨시티의 수비가 있는 곳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손흥민은 뒤에서부터 출발해야 했는데요. 손흥민이 센터서클 바로 아래에서부터 질주하기 시작하면서 가속도가 붙는 게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도크와 경합 상황에서 투지를 보여줬죠. 손흥민은 머리로 공을 앞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이게 탁월한 스피드가 장기인 맨시티의 도크를 상대로 속도로 승부를 보겠다는 자신감을 보였죠. 그리고 볼을 몰고 질주하면서 도크를 완전히 이겨내고 때린 슈팅은 에데르송 골키퍼 겨드랑이를 스치고 골망을 갈랐습니다. 정말 손흥민만이 할 수 있는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셀소의 득점도 손흥민이 어시스트했습니다. 68분 엔지 감독의 용병술이 성공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로셀소를 공미로 올린 덕분에 동점골이 터졌는데요. 손흥민은 로셀소에게 패스를 주면서 바로 반대쪽 외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로셀소에게 슈팅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비를 달고 움직여준 영리한 움직임이었죠. 로셀소는 좌측 하단에 낮고 빠른 가마차기 슈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 사이에서 커뮤니티 등을 통해 농담처럼 맨시티전 이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자책골을 넣지 않았다면 토트넘이 이겼다는 말이었죠. 손흥민은 선제골을 넣고 3분 만에 자책골을 기록했습니다. 알바레즈의 프리킥이 손흥민의 허벅지에 맞고 토트넘 골망을 갈랐습니다. 자책골 이후 바로 역전골이 나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마음은 무거웠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 자책골에 대한 신경을 어떻게 이야기할지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근데 손흥민은 정말 의외로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별로 신경 쓸 그게 없었다. 축구를 하다 보면 내가 골을 넣는 상황도 있다. 축구를 하면서 처음 넣는 자책골인데 축구를 가장 잘하는 팀의 경기장에서 축구를 잘하는 팀을 상대로 어예에 와서 자책골을 넣는 것도 어찌 보면 나쁜 기억은 아닌 것 같다며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커리어 사상 최초의 자책골인데 그게 그래도 최강 맨시티를 상대로 넣어서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저였다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사과부터 하면서 자책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연할 수 있었던 배경도 솔직하게 밝혔는데요. 결과가 생각한 것보다 좋아서 이렇게 담담한 걸 수도 있다. 자책골로 인해서 더 선수들에게 조금 더 보여주고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것들을 선수들도 잘 알아주고 뒤에서 잘 받쳐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책골을 넣고 나서도 멘탈적으로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고 시간적으로 되게 많았기 때문에 내가 더 해야 할 거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와, 자책골을 넣고 더 선수들에게 솔선수범 더 보여주면서 동료들을 믿었다는 것이네요. 손흥민 선수가 어쩌면 자책골을 넣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이런 극장 경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캡틴으로서 선수들에게 맨시티라는 강팀을 상대로 어떤 얘기를 해줬을까요? 손흥민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선수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갖자고 했다. 무승부가 남은 시즌 토트넘에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선수들과 팀 모두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맨시티는 분명 거대한 팀이며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다. 하지만 축구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90분 동안 계속해서 신뢰를 갖고 경기를 해서 자랑스러운 결과를 냈다라고 말했죠. 솔직히 보통 사람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질 것 같다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흥민은 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하기에 이런 마음가짐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마지막 동점골 장면에 자신도 감동했나 봅니다. 선수들이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멋진 결과를 만들었다. 존스는 믿을 수 없는 크로스를 올렸고 평소 헤더 득점이 없던 클루셉스키는 자랑스러운 득점에 성공했다고 극찬했죠.
저도 놀랐습니다. 오른발잡이인 존슨의 왼발 크로스, 평소 헤딩골을 자주 볼 수 없던 클루세스키의 헤딩골까지 정말 영화 같은 경기였습니다. 저도 앞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좀 새기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했던 것이 토트넘이 과연 맨시티를 상대로 맞불을 놓을까에 대한 것이었죠. 근데 실제로 엔지 감독은 맨시티를 상대로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참 엔지 감독 보면 토트넘 역대 감독 중 제일 대인배 같습니다. 그리고 무승부로 승점 1점까지 획득했고 4연패의 위기도 끊었죠. 손흥민이 이런 것이 모두 엔지 감독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말했는데요. 감독님께서도 분명 이런 축구를 원한다. 감독님께서 계속해서 선수들이 이 옷을 계속 입히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이 옷을 완벽하게 입고 있진 않지만 감독님께서 하시는 노력, 또 선수들이 이거를 잘 받아들여서 이 옷을 빨리 잘 입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우실 만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잘 맞지 않았던 옷들을 계속 오래 입고 있었는데 이런 옷을 빨리 잘 입음으로써 팀이 좀 더 안정된 모습, 또 팀이 원하는 추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맞지 않았던 옷들, 여러분들은 무슨 옷들이 떠오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탈리아 옷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경기 후 엔지 감독의 인터뷰도 꽤나 감명적이었습니다. 일단 무승부에 대해서는 기쁘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토트넘 선수들의 노력이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는 경기도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전반전에 맨시티가 토트넘을 무너뜨릴 기회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반에 솔직히 경기가 끝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맨시티는 우리를 완전히 끝낼 기회들이 있었다. 우리 선수들은 플레이에 확신이 없이 경기를 할 때가 있다. 볼 소유권도 자주 잃었지만 우리는 잘 이겨냈다. 지난주에 우리의 모습과 흡사했다. 우린 많은 기회를 놓쳤으며 상대에게 기회를 주기도 했다. 침착할 필요가 있었고 후반에 보여준 선수들의 노력이 정말 대단했다. 맨시티는 결코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고 그게 우리가 성과를 만들 수 있었던 열쇠였다 라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들의 의지를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호이비에르가 훌륭하다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승점 27점을 기록하며 리그 5위에 있습니다. 맨시티는 3연속 무승부로 인해 리그 3위에 머물렀는데요. 1위 아스날과 토트넘의 승점 차이는 6점입니다. 이제 다음 경기에 로메로도 돌아올 것이고 부상 선수들도 차차 복귀할 겁니다. 우승 레이스 아직 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손흥민과 엔지 감독의 인터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과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올 12월 행복만 가득하실 겁니다. 이상 축구영이었습니다.